이진동의 속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중랑갑의 4선 의원이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서영교입니다. 네, 너무 얼굴이 밝으세요. 네. 근데 오늘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네. 이완규 법제처장이 네. 직접 나왔고 현재 사무처장 네. 나왔고 했으니까 중요한 날인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고요. 의원님 이렇게 딱 보면은 그때 그 비상계엄 직후에 네. 국회 본회의에서 네. 한덕수 총리랑 국무위원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사과시키는 장면 네. 어떻게 보면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뒤로 사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덕수도 네. 그 자리 이후에는 네. 따로 돌변해 버려죠. 돌변했고 네. 국민들한테 사과한 적이 따로 네. 없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 명장면을 한번 보고 오늘 얘기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100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대신 한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게 한 12월 보니까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네. 날이죠. 네네. 네. 그때만 해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00배 사죄한다 그랬죠. 100배 사죄한다 그렇고 좀 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 네. 같고 저 네. 모습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영 완전히 돌변을 해버렸어요. 돌변했습니다. 네. 네.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저분들 사과를 시킨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체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들도 당황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대강 흐름을 꿰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네. 것이고요. 저렇게 불법인데 동의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국무위원 그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까? 약간의 감지는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날은 그런 거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꼭 국민 앞에 사과시키겠다.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 앞에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처음엔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네. 그러면 사과를 하시는 김에 90도로 허리 굽혀 사과하십시오. 90도로 허리 굽혀 사과를.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제가 일어나서 사과를 한다고 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판단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국무위원들도 한덕수 국무총리랑 똑같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일 것 같다. 지금 그들에게 사과를 제안하셔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께. 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가 사과하게 시킬 네, 만한 네. 힘은 없었는지 의원님 제가 한 번 더 사과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제가 네. 본인이 음. 제가 한 번 더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사과를 한 거였어. 아니다. 제안하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안하셔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약간 국무위원들이 선에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일어나자고. 그때 이제 송미령 장관인가가 이렇게 그 몸짓으로 모션을 합니다. 이제, 몸짓을 예, 우리 예, 같이 사과하자 이렇게 예. 몸짓을 하고 그 사람들도 당황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직접 일어나서 사과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은 한덕수 총리의 사과, 100배 네. 사죄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게 함께 사죄하자라고 요구하는 거. 내가 사과하라 그런다고 안 하면 네, 네. 저도 뻘쭘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딱 제가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사과하고 싶어서 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사과하고 털고 가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한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한 거죠. 뭐 안덕수 총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 저 장면이 나왔으니까 예. 저기 보면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늘이죠. 네. 오늘 이제 대선 네. 출마 선언했는데 저 양반만 지금 꿈쩍 안고 지금 버티고 네, 있어요. 네. 예. 저 어떻게 보셨으면 그때? 김문수는 거기서 왕따죠.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국무위원들은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국무회의에 가서 뭐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든지 뭐 했다고 했든지 어쨌든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신들은 서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날 그 국무회에 안 간 사람이 김문수예요. 그렇죠. 그날 없었죠. 예, 네네. 그날 국무회의에 김문수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공범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가지 추측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날 안 간 사람이 누구냐면 국방부 차관도 안 갔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다 한꺼번에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국방부 차관도. 네. 근데 김문수 장관은 그 정도의 몫이 못 되는 사람이죠. 네. 못 되는 사람이고 우선 그들과 일어날까요? 이야기할 때 같이 얘기되던 사람들은 그날 일어난 사람들이고 김문수는 거기서 저는 왕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김문수는 저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1.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안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그날 국무회의 하는 날 김문수를 안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불렀는데 안 왔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네. 안 불러서 못 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뭐 안 불렀으니까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우리 일어납시다라고 할 때 네. 서로 이심전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사람만 왕따다. 저는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외향으로는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일어나서 잘못했다고 해야 네. 되죠. 그래서 김문수는 윤석열과 공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걸 보면서 극우들이 김문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겠으나 지금은 극우나 뭐 윤석열 지지자들도 전부 다 손절했잖아요. 윤석열. 네.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조차도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계엄에 찬성한 적 없다. 헌재 판결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 지금 약간 또 급변했어요. 거짓말들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탄핵해서는 안 된다. 아, 탄핵 이- 엄청나게 네. 옹호하고 했던 옹호하고 분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네. 갑자기 한 입으로 두 말을 이제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에겐 정직, 그렇죠. 정직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거짓말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도 거짓말했다고 탄핵됐잖아요. 물론 이제 그 거짓말도 있지만 네. 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국정농단 행위가 있었거든요. 국정농단 행위가 있어서 네. 탄핵이고 네. 국정농단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거기에 거짓말도 탁 붙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끝까지 거짓말 최순실을 네. 모른다. 모른다. 뭐 일정 정도 무슨 심부름하는 정도에 그쳤다. 네. 뭐 해서 네. 끝까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랬었고 윤석열도 마찬가지. 윤석열은 헌재 변론장까지 와서도 다 거짓말 경연대회 한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후한무치하다는 네. 거. 그걸 그 표현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요. 사실. 예. 정말 정치인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하다 그랬는데 네. 저 때만 해도 고개를 연신 숙이잖아요. 네, 네. 보니까 한 4번 정도를 고개를 숙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바뀐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때 한덕수하고 지금 한덕수 아까 말씀하시기는 완전히 표변했다 그러는데 어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때 한덕수 지금 한덕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네. 자기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판단했을 겁니다. 부인의 영향이 컸다고 들었어요. 최하영 대사. 예, 부인의 영향이 네. 컸다고 들었고 바로 손절해라라고 했고 손절한 효과는 본 것 같습니다. 손절한 효과가 내란에 동조했느냐 안 했느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헌재 판단을 받게 됐잖아요. 네. 마은혁 임명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잘못한 거 맞다.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임명할 만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네. 파면까지는 안 준다라고 했지만 지금 돌아오면서는 돌아와서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혹여라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윤석열 파면이 안 되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5대3 기각설이 돌았잖아요. 그렇습니다. 5대3 기각설이 도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게 제일 되면 중요한 키였죠. 그래, 예. 6대3이 될 수 있다고 네. 본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본 거죠. 끝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맞습니다. 한 거잖아요. 끝까지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의 네.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나 헛물킨 거다. 네. 예, 헛물킨 것이고 완전히 이제 돌변했죠. 오만방자해지기 시작했는데 윤석열은 왜 탄핵됐을까요? 오만방자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네. 오만방자하기 그지 없어서 그리고 권력을 함부로 썼잖아. 한덕수 이제 돌아왔어. 오만방자하기 그지 없고 권력을 함부로 써. 네. 한덕수는 바로 이제 법적 조치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네. 네, 법적 조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처벌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그 부분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여부라든가 재탄핵 네.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은 그보다는 이제 그 네. 헌법 재판관들 임명한 부분 이게 대통령 몫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통령 2명을 지명을 했어요. 마치 뭔가 엄청난 결단을 한 것처럼 슬기로운 결정이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근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 갑자기 이렇게 표변했는데 윤과 한통속이 된 것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오늘 표현했다고 생각하세요? 법사위에서 내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통이죠. 예, 어제 그 발표를 듣고 어제 입장문을 제가 냈고요. 법사위원입니다. 네. 제가 헌법재판소가 제 소속 기관이에요. 제 법사위의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네. 어제 입장문 내고 법사위에서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윤석열과 내통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윤석열과 내통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법이다. 내통하지 않아도 위헌하고 위법한 위법하다. 행위인데 윤석열과 내통했다면 이건 엄청난 내란행위죠.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렇죠. 예. 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법사위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완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한덕수 총리로부터 언제 그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들었느냐, 네. 뭐라 그러면서 얘기하더냐라고 물었더니 답변을 못한다. 언제 이야기했는지 이야기해라. 지금 윤석열이 파면된 지 며칠 되지 않았다. 네. 그런데 2명을 지명하면서 이완규에게 이야기했다면 언제 이야기했는지 해라. 그러면 이게 파면되기 전이었는지 파면되고 난 이후였는지 네. 이래저래 다 문제이고 네. 그리고 이건 윤석열과 내통하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네. 한덕수, 윤석열, 이완규 셋이 내통한 거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전에 한 4시쯤 됐나? 박균택 의원이 또 그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답변했냐면 월요일 날 지명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 월요일 날 통보를 받고 그럼 인사검증 동의는 언제 했냐? 그날 인사검증 동의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번개불에 콩볶아 먹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박균택 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언제 통보받았냐고요. 네. 저는 언제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당신을 헌법재판관으로 네. 하겠다고 언제 이야기하더냐. 그러니까 이건 지명 통보가 아니라 네. 언제 속내로 얘기했느냐. 제가 먼저 속내. 물어본 거는 네. 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 지명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그랬더니 당연히 네. 저 이완규 법제처장 정도 되면 제가 보기 윤석열이 그럼요. 이미 얘기를 이미 했을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미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된 네. 거라고 저는 네. 보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 복귀가 되면 그러려고 윤석열이 맞습니다. 복귀가 되면 이완규를 4월 18일 그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임명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고 예. 짜놓고 있는 사람을 지금 한덕수를 시켜서 아까 내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임명한 게 아닌가. 누가 봐도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당연하죠. 다 알죠. 네. 국민이 보면 다 알죠. 네. 거기서 거짓말 한다고 되겠습니까? 거짓말은 하나하나 처벌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돼서 그 대통령실 참모들 네. 비서관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직무복귀 준비해라.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다
뭐 자기들 시나리오 다 네, 짰잖아요. 네. 직무 복귀하게 되면 네. 현충원에 먼저 가고 도열시키고 이런 거 다 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한독수 권한대행도 뭐 하여튼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막상 파면이 됐어요. 그러면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독수 이 얘기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아까 내통, 사정교감 뭐 이렇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욕심 뭐 아니면 윤석열한테 이 코가 이제 낀게 있을까요? 2명을 집어 넣어놔야 된다고 눈앞에 보이는 거 없이 동의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두 사람을 지명하라고 얘기했을 네.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도 이 사람들 지명해 놔야 거기에 최상목 탄핵이 남아 있고 네. 본인도 탄핵이 얼마 안 남았다고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과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요청도 있지만 한덕수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발판이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선거 관리를 권한 대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야당으로서도 이게 탄핵하기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잖아요. 선거 관리를 꼭 국무총리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다음 네. 했어요. 네. 탄핵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같은 뭐 최상목이에요. 그다음에 최상목은 벌써 이제 탄핵 대상이고 탄핵 시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그 전까지는 상황이고. 탄핵에 대해서 선거 관리, 현상 유지 등 정도만 하라고 한덕수 자리를 만들어 한덕수는 복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덕수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확실하게 저질렀다. 네. 2명을 지명하기 이르렀어요. 제가 오늘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까 지금? 아, 그 질문 저희가 하실 네. 때 저 영상을 준비해 놨거든요. 네. 하나 좀 보고 가자고요.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쟁점 모두 다 인용돼서 40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금방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직접 네. 얘기하시는 게 네. 8대 0. 네. 근데 5가지 쟁점이기 때문에 네. 40대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시고 네. 대통령 있냐 없냐 이걸 네.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영상을 봤거든요. 네. 대통령이 지금 있냐? 네.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냐? 네. 없습니다. 다에게 물어봤죠. 대통령이 있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냐? 네. 임명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파면되기 전에 그 친한 친구라면서요. 이완규 법제처장 친한 친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죠. 네.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 하고 나서도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걸 하지 못한 게 통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그 전까지 음. 탄핵은 옳지 않다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해왔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얘기를 한 장본인이 그런 이완규 자가 법제처장. 예 그래놓고 이제는 말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법제처장 자리도 사퇴해라. 네. 그리고 또 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라.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 그때 여기만 국정농단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만 당시에 8대 0이고 이건 전부 다 X였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여기 있는 건 모두 네. 다 X고 요것만 국정농단 최순실을 옆에 두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만 네. 인용되었는데 지금은 5가지 쟁점에 8명이 전부 다 인용을 해서 네. 40대 0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위헌 위법이고 중대한 위헌 위법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네. 5개를 다 따지지 않더라도 네. 파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 한 개만 예. 저게 또 파면인 파면이죠. 거잖아요. 그래서 40대 0이라는 말이 네. 맞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완규 법제처장도 오늘 보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40대 0 맞다. 예, 40대 0 맞다. 예. 그리고 파면도 잘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놓고 그 파면된 대통령 밑에서 녹을 그렇게 네. 먹다가 한덕수가 지명하는 것을 어머나 좋아라 이렇게 받을 상황이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제처장도 그만두고 그것도 고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죠. 이런 얘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오늘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한 것이니까 그걸 존중할 따름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사퇴를 거부한 거죠.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그렇게 버틸 가능성도 있고 자기로 인해서 네. 또다시 윤석열은 계속 소환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도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한덕수는 위헌하고 위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돼요.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스스로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가 아닌 경우 좀 자제돼야 된다. 권한은 행사할 때 자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위헌 상태를 계속해서 알고도 지속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도 지속하고 파면을 이르게 하지 않으려고 막는 작업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제대로 되고 기소가 되면 저는 분명하게 처벌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네,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한덕수 네,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럴까? 윤석열이 이제 파면됐어요. 그 전까지는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직무 복귀할 수도 있겠네라고 내심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파면이 됐거든요. 선이 끊어졌는데 자기 욕심 아니면 코가 깨서 그런가요? 제가 자기 보기에는 객관. 코가 낀 게 있고 네. 아까 말씀처럼 자기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상목도 네, 네, 탄핵 네, 네.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권에는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네. 뭐랄까 허물을 키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자기들 내부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으면 업어와 가지고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시키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윤석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요? 후보들이 경쟁이 없으면 나를 추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는 대통령 할 수 있는 깜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생각이 상식이 있는 어떤 정당이라 그러면 네. 낼 수 있는 어떤 낯이 제대로 있다 그러면 내면 안 되는 거죠. 예, 부끄러움을 그렇습니다. 알아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파면되었으니까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거법으로 벌써 다 법적 조치해놨거든요. 네. 허위사실 유포. 그게 그렇죠. 이제 많죠. 자기 장모는 10원 한 푼 누구에게 피해 준 적 없다라고 네. 했던 허위사실 유포를 제가 직접 갖고 가서 예. 고발장을 검찰에다 냈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 허위 사실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 마누라는 손해만 봤다. 이것도 제가 직접 가서 네. 고발장 내고 그리고 또 명태균하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받고 정치자금은 돈은 네. 주지 않고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예화랑이라고 하는 네, 그 비밀 사무실. 비밀 강남에. 사무실. 네. 이런 정도 되면 네. 당선 무효되지 않을까요? 당선 국힘에서- 무효가 되면 음, 돈을 또 기원해야 토해내야죠. 됩니다. 네. 네, 약 토해내야 되고.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397억? 약 그 400억. 당선 무효가 되면 네. 지금은 이제 파면 대통령도 경호 경비는 받잖아요. 네, 네, 네. 저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건 그대로 되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것도 무효가 법 정리해야 되면 되겠군요. 무효가 파면 되면 되니.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네. 무효가 되면 다 기원해야 되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당선 무효 시켜야 합니다. 무효시켜야 돼. 네. 반드시 시켜야 되겠죠. 제가 내일 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중앙지검에 갑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 나와. 네. 나오고 김건희 수사 제대로 하고 이제 윤석열 소환해야지. 네. 예. 이창수가 아무리 윤석열과 김건희를 봐주려고 하더라도 이제 끈이 떨어졌어요. 끈 떨어진 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벌써 상설 특검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내란 특검 네. 안에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법적 조치되어 있어서 수사 중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앙지검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그 허위 사실 유포 중에 하나. 네. 저희 고발사주 뉴스버스에 있었던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뉴스버스 정치 공작했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조차도 사실은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사자죠. 예, 허위 사실에 수사하면 허위 사실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판결이 뒤에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서 판결을 손준성은 거잖아요. 무죄를 받았지만 네. 2심에서 무죄 네. 받으면서 그 2심 판사가 예. 손준성보다로 보다 누군가 누군가 시킨 사람이 사람이 있다.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킨 사람이 검찰총장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예. 아니 큰일 참 많이 하셨군요. 오늘 반드시 선거법 위반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이렇게 시청자님들께서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버스에서 네. 요청 왔을 때 꼭 와서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이런 명백한 위헌 그리고 위법 논란이 있는 이런 그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들어갑니까?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재탄핵이죠. 답입니다. 재탄핵이죠. 재탄핵입니다. 그런데 우선 당에서도 그렇고 저희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변호사들이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나 국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거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가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네. 신청을 저희가 하게 될 거고 또 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대신했던 그 김정환 변호사. 정환 변호사께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네. 그래서 이 한덕수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네. 없는 자가 임명을 했기 무효다. 때문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원천 무효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저희가 법원에도 행정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그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행정행위 얘기를 하면서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다. 무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무효다 그냥.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오늘 인사청문회이 송부가 됐나요? 아 그것까진 모르겠는데요. 예. 인사청문회니 와도 안 받습니다. 근데 그냥 무효인자가 보내는 건 안 그렇죠.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권한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는 자기가 그 권한이 없는 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청문회를 할 테니까 이걸 보내라라고 직권남용이 하면 되죠. 직권남용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직권남용이죠. 사람들도 그걸 받아서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보내면 같이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네.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그쪽에서 보내면 네. 이 우원식 의장 국회 측에서 네. 이걸 접수안을 하고 우리가 접수를 네. 거부할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돼 네.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송부하면 송부된 날로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누가 대통령인가요? 아니, 한덕수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무효라고 한 네. 부분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또 권한 행사가 맞다라고 네. 지금 네. 하면은 결국은 그 부분을 어디서 다투어야 되느냐는 거죠. 우선 보내는 것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보내와도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예,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내오고 받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 네. 신청은 며칠 내로 빠르면 3, 4일 내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헌법재판관에 5명만 찬성하면 되거든요. 네. 빠르면 3, 4일 내로 효력 정지가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막아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한덕수 총리는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법사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네, 헌법재판소법 곧 개정안을 그러면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네, 이건 네. 본회의에 올라가고 올라간 그 법에는 지금 이 파면된 이 대통령부터 네. 이 일은 진행된다라고 네, 네, 저희가 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라가서 본회의에 통과시켜 놓고 나면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3, 4일이면 네, 나오니까 네. 그 안에 뭐 결론이 뭐 나겠네요. 납니다. 네,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네. 윤석열의 친구, 윤석열의 사람들이라는 것 말고도 네. 지금 내란죄 피의자잖아요. 내란죄로 네. 수사를 받고 네. 있는 피의자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몰랐을 리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한 통속인 거죠. 한 그렇죠. 배를 탄 사람이고 한 통속이고. 네. 이완규도 요쯤 돼서 적당히 털어야지 되는데 거기 그 한 배를 타고 가면서 욕심을 부려서 더 큰 화를 입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보면 내일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아셔야죠.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검찰이 제가 보면 검찰 수뇌부가 이제 지금 최고 수뇌부 심우정이잖아요. 네.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창수잖아요. 네. 근데 이창수가 명품백 무혐의 줬잖아요. 네. 심우정은 즉시 항고 안 해가지고 네. 석방을 사실상 탈옥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랬는데 윤석열이 파면 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수뇌부 책임지고 사퇴해야 돼요. 심우정과 네. 이창수의 리더십은 상실이 됐다. 네, 이렇게 네, 봐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사람. 여기에 의욕과 열정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덤벼들고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압수수색도 안 하고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뭐 네. 하는 거지? 이렇게 네. 지금 생각이 들어서 네.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법적 조치 좀 더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 그 원천 무효, 당선 무효 네.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상황으로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을 좀 더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더 만들어내야죠.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 단장이시죠. 네, 네, 네.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공천 개입 지금 네, 창원지검에서 하던 거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네.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 윤석열, 김건희 같이 걸려 있죠. 네,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가 되고 있죠. 최혜병 네, 외압 의혹. 네, 그것도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잖아요. 네, 이것도 공범으로서 김건희가 같이 네, 3부 주가 조작 문제까지 네, 같이 네. 걸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경찰 특수단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체포 집행 할 때 그 네, 총기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네. 방해 지시하고 네, 체포 이런 못하게 것들, 한 거. 예,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이제 입건돼 있고 네, 여기에 뭐 김건희도 같이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네. 있겠죠. 그럼요. 네. 명태균 그 뭐 저기 여론 조작 이건 다 그 김건희가 아니, 그러니까 공범으로 되어 경찰 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때 그 당시에 예, 체포집행 예, 방해하고 예, 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삼각파도라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삼각파도가 지금 덮치기 직전인데 너무 조용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조용하고 반면에 윤석열은 물밑으로 한덕수를 조종해가지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딱 하니 헌법재판소장 지명하게 하고 이런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파면된 지 엿새가 됐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물론 신이 쿠데타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들이 지금 곳곳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처럼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있고 불법 비상계엄이 되고 바로 다음에는 납작 엎드렸었어요. 네. 법무부 차관도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다. 모두 다 이렇게 음. 납작 엎드리고 공수처장만 잡아오라 그러는데 아이고 유념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네. 공수처장이 화끈하게 정리하면서 잡아오고 지금은 단단해지고 다른 자들은 약간 오만해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파면이 됐는데.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상태이고 파면이 돼서 그럴 텐데 이게 선거라고 하는 과정이 네.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최상목도 바로 탄핵을 안 시키고 그렇죠. 법사위로 넘기고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좀 여유를 주게 되니까 아 우리를 못 건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가 진행되고 나면 이 법적 책임들은 다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물어야 되죠. 다 물어야 당연히. 되죠. 예,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는 사안들이잖아요. 이거는 내란행위잖아요. 그럼요.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라도 이건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됐고 말씀처럼, 많은 국민들이 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처럼
일제 치하를 지나고 났더니 해방이 됐는데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6.25 전쟁이 지나고 나서 임시정부가 들어서는데도 또 그 잔당들이 득세를 하고 4.19가 지나고 났더니 5.16이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그 세력들은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치밀하고 치열하게 모든 세력들의 잔재들을 뽑아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개헌 얘기를 또 끝내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네. 하나의 잘못된 그 흐름이었죠. 네. 그걸 빨리 끝내고 이제 그 내란 잔재들을 딱 종식시켜내는데 저희들이 해야지 될 임무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네. 대선과 개헌 네. 동시투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개헌론이 급부상을 했는데 네. 오늘 이제 철회를 했어요. 네. 철회를 했는데 철회 이유가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보니까 뭐 대통령 뭐 헌법재판관 지명해가지고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국정 혼란을 지금 주고 있는데 개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이어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상 철회한 거죠. 근데 우원식 의장은 물론 철회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파면되고 며칠 되지도 않은 날이에요. 맞아요. 네. 4월 4일 날인데 4월 6일 날 6일 날 특별 담화했거든요. 금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그것도 월요일도 아니고 일요일 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누가 어떻게 꼬셨는지도 모르겠고 그 주변에 가까운 의원들을 제가 만났어요. 네. 우리랑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들이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표 쪽이랑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가서 얘기한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이 개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국민의힘 전부 다 찌그러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행정부 전부 다 사과시켜야죠. 이렇게 오히려 국회의장이 행정부 관계자들 다 불러서 사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파면됐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불쑥 개헌 얘기를 또 던지니까 국민의힘에서 좋아 우리도 개헌해 그렇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올라탄 거죠. 행안 지금. 예, 예. 행정부들도 전부 다 개헌으로 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란 세력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은근슬쩍 뺄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잘못 짚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 이제 대선 후보들 오늘 어제 안철수, 오늘 김문수 그리고 뭐 어디 이철우 뭐 하여튼 등등 쭉 릴레이로 지금 출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들 다 탄핵 반대하던 사람이고 내란 옹호하던 사람이고 윤석열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던 내란의 어떤 동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이 파면당하기만 기다렸던 거 아닌가요? 내심으로는 네. 홍준표 대구시장 그럼요. 내심으로는 그랬죠. 모두 다 윤석열 네. 파면되기만을 기다렸고 반대하는 듯 하면서 대선 홍준표는 준비해 온 거죠. 그전에도 윤석열 깠잖아요. 네. 까면서 그러다가 탄핵될 때 극우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거기에 편승해서 탄핵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네. 자이고 오세훈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자체장들 다 모여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던 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더니 극우가 좀 모이고 그 법원 네. 서부 그래서 폭동까지 일으켰는데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안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인간들 아니에요? 네. 저는 다 그 내란 선전선동으로 다 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이 누굽니까?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탄핵을 인용하는데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은 저는 정치인으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홍준표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직 그리고 대구시장직 그만둬야 돼요. 네. 왜? 명태균하고 엮여서 법적 절차 사법 처리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선부터 무효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살 것 같으니까 대통령 후보를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이런 자들은 대통령 후보 돼서도 안 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렇게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우리 모두 다 해야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문수 아니 그렇게 극우에 가서 온갖 험한 일 다 하고 그랬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옹호하고 그랬던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탄핵도 반대. 맞습니다. 이번에도 탄핵 반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구구 논리 주장을 하다가 유튜브 몇 번 하다가 지금 장관이 됐잖아요. 또. 네, 그러게요. 또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아 네. 저렇게 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또 우리가 한 자리 할 수 있는구나 이런 신호를 줄까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내란 세력만큼은 철저하게 네. 예, 발본색원해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하고 가야 총행무진 된다는 거죠.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당한 쪽들은 확실하게 정리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쪽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덕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 잘못된 거 가처분 빨리 신청해서 못하게 하고 막아내고 한덕수는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한덕수가 없으면 선거 관리가 안 될까요? 한덕수가 있으면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못. 최상목이 없으면 경제가 어려울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한덕수,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이 경제 망가뜨린 3인방입니다. 여기에 네. 추경호까지. 최상목은 윤석열 들어오면서 윤석열의 경제 수석이었어요. 그리고 네.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다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최상목을 정리시키는 게 경제 살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상목이 온갖 위헌하고 불법인 짓들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빨리 정리하는 거고 한덕수 정리돼야 공정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 다 망가뜨린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있어야 경제가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벌써 다 망가졌는데. 누구 때문에 망가졌는데 윤석열 때 다 망가졌는데 이거 정리해야 돼요. 네. 저는 우리 당에서도 제가 원래 가장 온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에 대해서 문제 제기 세게 하고 이렇게 세게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온건한 사람인데 전 이것만큼 이게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없으니까 행안부 차관이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관리는 이제 행안부 차관 행안부가 네. 주무 또 부처가 하게 되는 됩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 관리하는 사령탑은 결국은 이주호가 되는 거 아니야? 교육부 장관이 대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정 생존자처럼 대행이- 이조 장관들한테 가는데 네. 이조 장관도 또 어떤 사람이 이거는 선관위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선거는 이주호가 선거에 개입할 게 없어요.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윤석열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나와서 내내 윤석열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제가 행안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 선관위는 시스템으로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수개표 합니다. 수개표해서 그걸 입력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 잘하고 국방부 장관 없으니까 국방부 차관이 얼마나 잘하고 잘합니까? 있죠. 국방부 차관 잘하고 행안부 있죠. 장관 없으니까 네. 행안부 차관이 얼마나 잘합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없으면 기획재정부 차관들은 저는 불안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네. 한덕수 없으면 이따위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혼란도 안쓰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낫습니다. 네. 저는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안 이제 지금 오늘 발의가 아직 안 됐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안 됐는데 탄핵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탄핵을 네. 해야 된다 주장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다 큰 코 다칩니다. 네. 지금처럼도 큰 코 다치고요. 야, 근데 선거일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각 당에서는 지금 선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마침 이재명 대표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하고 사실상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셨어요. 이 정권 교체의 길. 네. 의원님도 이제 여기 정권 교체라 그러는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네. 살리는 길이죠. 네. 예. 예, 잠깐만 네. 제가 네, 네, 만들어 온 것은 서영교 TV입니다. 아, 네. 좋아요, 구독. 서영교 TV 좋아요, 구독. 제가 정치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 네. 최고위원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재명 대표는 누가 문자를 보내거나 네. 얘기를 하면 거의 답을 해요. 아. 그러니까 하트를 날리든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든.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별로 못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문자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올 텐데 다 그렇습니다. 답을. 네. 그래서
그런 답도 잘하고 제가 뭘 보내도 항상 답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배웠죠. 그래서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영교 TV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고 서영교 TV가 이제 1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 3천 정도, 네. 예, 9만 7,500, 400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뉴스버스 TV. 이진동 네. 앵커님의 속터뷰, 네. 뉴스버스의 속터뷰를 보신 분들께서 저에게 서영교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재밌습니다. 네. 제 유튜브는 재밌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재밌습니다. 저희가 광화문에 걸으러 갔잖아요. 네. 걸으러 가기 전에 김밥을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본청 앞에서 김밥을 네. 부승찬 의원이랑 둘이 김밥을 네. 요만한 걸 같이 나눠 먹었는데 조회수가 70만을 훌쩍 오. 넘었습니다. 야, 이거 PD가 잘 만드나. PD가 그걸 딱 저희 여기 나와 있는 저 막내 네. 비서관들이 PD입니다. 아, 그래. 그걸 딱 네. 잡았네요. 그 네. 김밥 한 조각 나눠 먹는 거. 네, 잡은 나눠 모양이죠. 먹는 거 딱하다고 막 그러고 네. 또 오늘 재밌는 것은 박은정 의원하고 제가 국회에 보면 지하 통로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지하 통로 걸어가면서 시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10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야,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PD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아닙니다. 그냥 네. 우연히 찍은 걸 올리면 그렇게 아, 되고요. 또 제가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저희 네. 지역에. 바쁘셨죠? 네, 네. 그래서 보궐선거 하느라고 했는데 보궐선거 하면서 제가 이 면목역 광장에서 제가 춤을 따라 췄거든요. 네. 그 춤을 따라 춘 것은 한 5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이야, 예. 그래서 아주 저희도 좀 배워야 되겠네요.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게 뉴스버스가 훨씬 구독자가 많으시잖아요. 구독자는 많은데 여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시는구나. 그걸 좀 아니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지금 명태균 진상조사단장이시잖아요. 네, 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네. 고속 석방됐던데 네, 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증거로 제출할 거 다 네. 제출했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할 뭐가 네. 없다. 그래서 네. 보석 석방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윤석열과 김건희의 어떤 중요한 이- 시점이죠. 그 네. 뭐랄까 족쇄가 되는 네. 어떤 사건들이고 네. 실제로 현재 결정문에서는 인용은 안 됐지만 네. 언급은 안 됐지만 네. 명태균 사건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시점을 트리거죠. 예. 정하는 네. 그런 트리거가 됐을 것 네, 같다. 네. 이런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데 명태균 씨가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뭔가 또 떠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풀려나기를 네. 김건희 윤석열은 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이 그냥 풀어주지 않고 검찰과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내로 판단이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재구속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의 죄가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김영선 그렇다고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김영선 의원에게 김상민 네. 검사 출신 김상민을 그렇죠. 김영선 의원이 있던 지역에 공천할 네, 테니 네. 도와라. 그러면 당신에게 장관 자리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매간 매직이잖아요. 네. 이런 내용이 다 폭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게 더 확실하게 가면서 김건희, 윤석열은 매간 매직으로 부인이 매간 매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범이죠. 공범이고 네. 당선 무효에 네.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왔다는 건 일정 부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그널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다리가 많이 아파요. 다리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법무부에서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대해서는 수술도 하고 그래서 보석을 네. 신청해 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들만 있을까요? 윤상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상현만 있을까요? 여기에 오세훈, 오세훈의 홍준표 그 외에 네. 명태균 리스트가
좌르륵 있습니다. 내일 명태균 리스트가 또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그 내일 명태균 리스트 또 나오는 거는 그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할 게 좀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좀 조금 풀어놓고 가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다른 분이 하실 거라서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제 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그 어딥니까?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예, 네. 그 과정 속에서 이 명태균 씨가 또 여기만 갖고 있을까? 창원산단, 대우해양조선 여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수지와 같은 이 저수지의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김건희가 그럼 이 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이런 네.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돈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뭔가 창원 산단은 그렇죠. 그 산단이 명태균이 보고서를 김건희한테도 주고 지금 윤석열한테는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죠. 김건희한테 보고서 간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온 예. 건데. 아이고 그리고 이 창원산단은 대통령이 어떻든 그렇죠. 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예, 수가 없는 대통령이 거니까. 여기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네. 예,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 대우해양조선 관련한 부분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 돈이 오고 가는 것인데 네. 돈이 오고 가지 않을 수 있을까? 마약 음. 관련해서도 예, 마약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설 특검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번 강릉에서도 배에 1톤? 2톤. 2톤. 처음에 1톤 보도했는데 2톤이라고. 아, 2톤으로 네, 늘어났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도 저희가 예. 그 미국 그 FBI에서 통보 받아서 그러니까요. 잡았다는 건데요. 예. 네. 이런 것들이 통보받아 잡은 거고 몰래 들어온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도대체 누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인천 세관의 마약 관련한 네. 거 그게 인천 세관 마약만이 아닙니다. 김해에서도 그 마약이 들어옵니다. 네. 당시에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마약이 네. 김해에서도 들어오고 몸에다 칭칭 감아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도마에다가 화물칸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추적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까지 해서 여기에 이종호라고 하는 네, 자가 그렇죠. 개입되어 있잖아요. 네. 조병로 네. 이종호가 조병로를 경무관에서 치안감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김건희와 그 일가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등등도 다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걸 어떤 지금 경찰에 맡기기만은 좀 뭔가 부실하다긴 좀 그렇고 부족하죠. 부족하다. 예. 네. 이렇게 보면 특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지금 윤석열이 바쁘게 돌아간 건 뭐냐면 네. 윤석열이 탄핵되자마자 윤석열은 인사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로는 곳곳에서 윤석열의 입김이겠죠. 네. 인사 검증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음, 곳곳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잔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경찰 인사도 벌써 다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갔죠. 지금 또 예. 중요한 게 대통령 기록물 관장인데 맞습니다. 여기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행정관 출신을 지금 앉히려고 한다는 네. 보도를 지금 오면서 제가 보고 왔는데 네. 곳곳에 지금 이렇게 깔아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에 개입해서 이거 빨리빨리 이런 부분도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네. 하는 오늘 생각이 경고하는데 듭니다. 네. 그런 인사 좋다거나 덥석 물었다가 본인 스스로 네. 그런 행정관들 그리고 그런 그 인사의 마지막에 알박기에 대상이 된 사람들도 나중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의 공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면서 이완규도 마찬가지고 그 알박기 내가 알박기 대상인데 알박기를 거부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가 돼서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다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아까 명태균 내일 네. 나올 명태균 리스트에 대해서만 지금 항고하셨는데 네. 네. 자,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던 서영교 TV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 네. 해주시고요. 네. 네. 저희 뉴스버스 TV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동 화이팅!